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역적 해당의 구별 없는 도전을 짚으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 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모든 쥐새끼들과 도발꾼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되겠다.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명을 발표했는데 다른 때보다 조금 강하게 이제 어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북 인식을 마음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150석을 됐죠. 지난해보다 한 20석 정도 줄어들었고 또 전국 득표율로 봤을 때는 좌파 진영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승리냐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출마자들 보면은 아주 다수의 저희가 나눠봤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그리고 구민노당 즉 통합진보당 할 것 없이 좌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번에 국회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각 당마다 민주당의 경우도 한 20명 정도가 국보법 위반자고 민노당의 경우에도 13석 가운데 4, 5석 정도가 다 국보법 위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누리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좌익 진영에서 봤을 때 잃을 것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종북 인사들은 과거 국보법 전력 위원 사원들은 대부분 다 이번에 국회로 진출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강연 제목이 종북 국회로 진출한 종북 인사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들이 이번 국회에 진출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의 전 대표였던 한명숙 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씨는 남편이 박성준 교수라고 해서 성공회대학교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부부가 전부 통일혁명당에서 통혁당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통혁당 사건은 뭐냐면 1945년도 해방 이후에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공작사로에 의해서 결성된 지하당입니다. 사건 주범이었던 김종수가 북한의 대남사업 총국장이었던 허웅학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직접 지역 그리고 공작권을 받고서 난파된 간첩입니다. 요 김종태라는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 위장을 해서 통역당 조직하고 전에 남노당원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학생, 청년 등을 대량 포섭해서 결정적 시기가 오는 무장공개에서 수도서울을 장악하고 요인은 암살하고 정보 전복을 기도하다가 이것이 당시 공안단에 의해서 일망타진되긴 했습니다. 근데 과거 통역당에 연계됐던 사람들이 출소 후에 다시금 일종의 공작 활동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명숙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공안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이미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명숙 씨는 1968년도에 통역당 사건과 관련해서 남편인 박성준 씨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박성준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한명숙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한명숙 씨에 대한 통역당 사건 판결문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고인 한명숙은 박성준,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북한이 발행한 청춘의 노래를 빌려받고 박성준의 부탁으로 엥겔스가 쓴 사회사상 총설 한 권을 받아서 그 책에 있는 공산당 선언을 노트에 필기를 하고 남편인 박성준의 지시로 이모 씨, 최모 씨 등과 같이 이 문제의 책을 읽고 반국가 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찬양 공허하는 표현으로 취해 복사해서 보관 반포했었다. 그래서 북한을 이롭게 했다라고 이렇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통합당 또 재건 계획이 있었는데 이 통합당 재건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인데 검을 가지고 했던 김용규 씨가 있습니다. 이 김용규 씨가 쓴 책 중에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의 그 대남 공작망이 우리 사회에 어디까지 이렇게 깊숙이 침투해 와 있는지 아주 그 짧게 그 발표놓은 부분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낮과 밤을 이어 지시문을 모두 회독하고 보니까 그동안 평양의 공작팀들이 각각 관리하고 있던 일부 현지조들과 적성 암호 특정 조직원들의 기록대장이 있었다. 그 기록대장에는 남한의 발전소, 전신전화업 등 요충 부문의 정형태를 특별 관리하는 개별적 대상도 있었고 2명에서 3명 또는 4명, 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구성된 조직이 있고 60년대 초중반에 침투한 교수 그리고 박사들로 구성된 조직, 언론계, 종교계, 공안기관 그리고 각 단체의 뿌리박은 조직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이 지금 전혀 잡히지 않은 상태로 활동 중에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간첩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역당을 관리했던 그 북한의 그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조선노동당 산하 연락부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름이 바뀌어서 225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연락부는 주로 하는 일이 남파 간첩 침투 그리고 남한의 지하당 우측 등을 갖다가 이제 주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부는 공작을 난파시켜서 남한의 지하당을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 통역당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지하당을 만든 다음에 혁명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시기,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하당을 매개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을 활동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지하당 구성원으로는 남한 내 정계, 군대, 그리고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해서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한편 북한 체제와 북한의 그 김정은 일가 선전 등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그 조선노동당 산하 연락부하고 연계된 남한의 그 지하당 조직이 바로 한명숙 씨가 연계되어 있는 통역당입니다. 그리고 이 통역당과 함께 1992년도에 그 대선을 앞둔 시점에 이제 적발됐던 공안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포천 연천군에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바로 이 남한노동당 중부지역당 소속 조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행히 낙선됐습니다. 이 이철우 의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국가안전기획부가 과거에 북한에서 밀파된 거물급 간첩의 지휘를 받아서 1995년도에 적화 통일을 목표로 안락한 그 남한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했었는데 요거 외에도 94년도에는 우국전이 사건이 있었고 99년도에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2006년도 발생했던 1심의 사건 그리고 2011년 작년에 발생했던 왕대산 사건 등이 전부 다 모두 이 북한의 그 연락부하고 관계된 그 사건들이었습니다. 1999년도에 발생했던 민족민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그 민노당 인사들 다수가 이번에 금배지를 달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혁당 소속 조직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명숙 그 전 민주당 대표는 통역당 사건 이외에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이라고 하는 그 공안 사건에 관련돼 있었습니다. 한명숙 전 대표는 그 통역당 사건의 그 청국 이외에 1979년에 발생했던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하고 관련했는데 이 사건에 관련해서 징역 그리고 자격정지 한 2년 6개월을 받았었습니다.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이 조직이 좀 독특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아직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현재 그 대화문화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지금 계속 활동 중입니다. 이 1965년에 만들어졌고 자주적인 노동활동과 양성을 목표로 조직된 일종의 그 기독교 단체입니다만 실제로는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상당수가 과거 공안 사건에 이제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1965년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으로 관련돼서 구속된 인사들은 대표적으로 그 한명숙 씨를 비롯해서 이우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한국마사회 회장이 있고 정창열 전 한양대 교수입니다. 장상환 씨 전 민노당 정책위원장이었고 황한식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신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대 전 유화여대 총장이고
김세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이 사건에 관련자 가운데 그 이우재 전 한국마사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통역당 사건에도 관련돼 있었고, 그 전에 요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과 관련해서 남한 체계를 변혁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불법 연공 서클을 만들었었고, 북한의 그 한민전이라고 하는 대남 그 방송, 그리고 통역당 방송,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또 그 북한에서 발행했던 그 마르크스 레닌, 유물사관, 정치경제학과 과학적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 전술 등이 담긴 현대사상 연구라는 책 등을 봤었고, 계속해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비밀조직처럼 해서 지하적 조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그 체제와 노선을 지지했었던 것이 바로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입니다.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문화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름만 바꿔서 활동을 중인데,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한 사람이 아주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강원용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강원용 목사는 함경남도 출신이었고, 원래 그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1931년도에 그 차호 국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만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주 용정중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 만난 그 교우가 바로 문성근, 바로 그 문성근의 부친이었던 문익환 목사입니다. 요 강원용 목사가 이때 그 중학교 때 문익환 목사를 만나서 아주 친하게 됐고, 그 이후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친교를 맺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도에 이 강원용 목사가 8.15 광복 이후에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경동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여운형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운형과 함께 그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947년도에 여운형이 이제 안살된 다음에 김규식 등이 1947년 민족자주연맹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그 강원용 목사가 기획 담당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석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씨하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하고도 연계가 되고, 한명숙을 이 좌파로 키운 사람이 바로 이 강원용 목사입니다. 그래서 문익환, 문성근, 강원용, 한명숙 이 네 사람은 굉장히 그 사이가 오래된 사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원용 목사가 1959년도에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전신인 그 한국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뭘 했냐면은 주로 그 세미나 학술대회 등을 많이 했고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간 대화,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 등을 갖다 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주로 했고, 특히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성 운동가들은 전부 다 99%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나왔습니다. 한명숙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강원용 목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노무현 정권 이후에 발생했던 그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 문미련 사건이라 해서 그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 그리고 인혁당 재건이 사건, 난민전 사건, 이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런 그 사건들이 100% 사실이라거나 100%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똑같은 논리다 하면서 아주 물타기를 했었습니다. 공안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 현재 그 강원용 목사는 2006년도 8월 17일에 사망을 했고, 요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이 조직은 이후에 대화문화 아카데미라는 것으로 이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대화문화 아카데미, 즉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인사들 중에 고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고문으로 있고,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윤우정 전 이화원 이사장, 특이하게도 또 그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선생도